본회의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1일) 대통령께서 제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재차 약속드립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없는 등 여야 간의 의사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헌법에서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데 특별검사는 예외적으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거나 그 합의가 없더라도 최소한 정부의 수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도입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확립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행정권의 책임자로서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처리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둘째, 이 법률안은 국회 내 여야 간의 수기 절차 없이 야당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실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여야 간의 의사를 합치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제2요건 행사로 국회에 회부된 이 법률안에 대해 여야의 심도 있는 수기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고발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어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특별검사는 그 제도의 취지상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국방부와 해병대의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번과 같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 법률안에는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 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 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의 상당 부분이 오류이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이 사건이고 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서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에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브리핑 조항이 독소 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조항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앞선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들어있던 조항입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갑자기 이 특검법에 있어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특검법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대상 1번이 바로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사망사건인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하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사 대상의 1번이 바로 해병 사망사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에서 보듯이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의 기초에서 판단해 오셨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발 부탁을 드리니 판단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근거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고요. 균형 잡힌 근거 하에서 무엇이 더 진실을 밝히는 데 적합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